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죠? 이게 학습을 하는 내용만 제가 다 올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가능하십니다. 자, 일단 1장 빨리 한번 질문을 한번 다 해주십시오. 14쪽에 14쪽 네. 3, 3, 4, 6 6, 그 다음 장 1, 3 1, 3. 아니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5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해가지고 지금 한 시간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갑자기.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우리가 3번 문제는 뭐가 되냐면 fx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 x 더하기 3, 뭐가? x가 1보다 작거나 컸을 때. x가 1보다 컸을 때는 뭐가 되지? x 빼기 3 이렇게 돼요. gx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ax, x가 뭐보다? a보다 작거나 컸을 때. x가 a보다 컸을 때는 뭐라고 됐냐? bx가 된답니다. 이럴 때 리미터 x가 어디로? 이게 뭐라고 되겠니? k로 다가섰을 때 네. 뭐가 돼? fx 마이너스 얼마? gx. 자, 이거의 값이 뭐다? k가 모든 실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어쩐가? 존재할 때였습니다. 존재할 때. 이럴 때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새로운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hx 이런 함수라고 생각할게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 방함수하고 똑같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x가 k일 때, 즉 모든 실수에서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뭐 어쩌면 그것은 뭐일 수도 있고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우리가 아는 그런 함수란 말이죠.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야. 자, 그럼 이 fx를 봐볼까? fx는 1보다 작았을 때는 어때? 4요. 1보다 작았을 때 당함수지? 네. 1보다 컸을 때도 당함수야. 그러니까 1보다 크든 작든 어쩐다? 항상 극한값은 모든 지점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1일 때 따져보니까 어때? 4요. 밑에는? 마이너스. 따라서 우리가 2일일 때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내용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f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gx를 했다 플러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지? fx지, 그렇지? fx인데 그 fx는 뭐 한다고? K로. 물론 이거의 값은 모든 k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gx도 a를 제외한 일단 a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k가 a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해. 따라 두 개를 플러스한 값도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되는 거지. 이해돼? 이게 존재하고 존재한다면 fx는 극한값이 언제나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K는 1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K는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 아니 A는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 1이 될 수밖에 없지. 어? 자, 다시 한 번 더. 되게 간단한 건데. 자, 1보다 작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1보다 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두 개를 더하게 하면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면 A만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바로 이 fx가 A가 아니라면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아니 왜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이 나오지? 아니 이게 A가 아니면 모두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는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니까 두 개를 플러스해도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 결과가 누구냐고? fx라고. 그러니까 이 fx는 A가 아니면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A는 오로지 1밖에 없는 것이지. 아니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아, 그림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럼 그림 설명하는 게 아닌데? 아니 너 어이 너 지금 극한의 성질을 모르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면 두 개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게 하는 새로운 함수 또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 두 개를 플러스한 놈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누가? fx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이야. 네. 그러니까 K는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k가 지금 2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네, 1일 때만 존재. 그러니까 얘도 지금 1일 때는 이 놈이 어찌한다는 소리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엉뚱한 소리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면 네. 존재하면 이 두 개를 플러스한 값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fx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언제나 a를 제외하면. 아니 a일 때만 극한값의 의무가 지금 없는 것이고 얘는 a를 제외하고 모든 점은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얘 A만 아니라면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얘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플러스한 값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뭐라고? K가 A만 아니라. 그러면 이 fx는 어디 극한값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 1에서. 그러니까 A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말이 그게 뭐가 어렵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해야지만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게 한 이 값이 그 새로운 함수 또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이게 어떤 지점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지. 이건 A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지. 따라서 두 개를 플러스한 이 놈도 A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얘가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내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놈이 1일 때라고. 그러니까 A가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A의 값 자체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의 뜻이야. 따라서 뭐한다? A는 1이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이런 형태가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fx 빼기 gx를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얼마? 플러스 3이 되겠지. 이해돼요? 뭐일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fx 빼기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니? 1 빼기 b에 x 빼기 3 뭐 한다? x가 1보다 컸을 때 리미트 얼마가 돼? x가 k에서 물론 k는 뭐 당연히 뭐 1로 다가섰을 때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대입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거지. 1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돼? 3 1 대입해 주니까 뭐가 되겠어? 뭐가 돼? 마이너스 2 빼기 b가 되는 건가? 1 대입해주면 여기는 2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니까.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바로 정답입니다. 말을 이해를 좀 못하니까 지금 너가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됐어요. 말이 이해가 됐어? 네? 네. 뭔지 마지 못해서 막 되는 느낌이 막 왜 들지? 나 미치겠네. 아직 극한값이 얘는 언제나 존재한다니까? 네. 얘는 GX는 뭐한다? A를 제외한 모든 지점은 존재한다니까? 네. 따라서 어쩌든 간에 A를 제외한다는 이거 더하기 이것은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즉 fx는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 근데 A를 제외한 A를 제외한다. 근데 fx는 어디에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1에서. 그러니까 A가 1인 거지. 그게 뭐가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 자, 4번 문제 뭐라고 정되어 있냐면 gx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fx가 뭐한다? 4x보다 더 작아버리면 gx는 fx를 갖다 쓰는 거고 fx가 뭐한다? 4x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뭐한다? 작은 놈 gx는 바로 4x를 갖다 쓰시오. 그 다음에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이 개수가 1인 바로 이런 2차 함수다 이런 소리야. 뭐 이런 어떤 2차 함수가 있다 이런 소리야. 그런데 이 그림과 즉 gx라는 그림과 뭐한다? y는 t gx라는 그림과 y는 gx라는 그림과 y는 t 이것이 만나는 뭐한다?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ht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ht라고 하자 이럴 때 뭐한다? f 얼마? 7의 값을 구하시오. 한편 각 무슨 말이니?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의 ht라는 놈이 ht는 뭐야? 개수야 개수. 네. 누구와? 자 어떤 뭐 gx라는 그림과 이 y는 t라는 이 놈이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그런데 뭐 한다고? t가 0보다 위에서 t가 0보다 위에서 내려온 이 값이 뭐 한다고? 리미트 t가 어디로? 0의 자극한 ht보다 언제나 값이 크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나는 h-2와 h1과 h4의 값은 무조건 6이 돼야 된다. 자,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fx가 지금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자, 4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자, 뭐 여기 꼭지를 잡다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 둘 중에 뭐 한다고? gx는 누구야? 작은 놈이야. 누구라고? 작은 놈이라고. 작은 놈. 그러면 여기 이 지점까지는 당연히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게 gx가 되겠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더 작으로 2차 함수가 작으니까 이거의 그림이 되겠지. 또 여기선 이것의 그림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세 개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씩밖에 나오지가 않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그림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gx라는 그림은 작은 쪽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작은 쪽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작은 쪽은 이렇게 되므로 바로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y는 t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점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거보다 더 커버리면 항상 뭐가 돼버리면 항상 1이 되는 거야. 1. 이거보다 이 만나는 이 교점보다 t가 그 값이 커버린다면 다 1이 되고 여기까지는 뭐가 되고 물론 여기는 2가 되고 이 사이일 때는 3개가 되고 이거보다 더 t가 작았을 때는 1이 되는 거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t가 0보다 그러니까 0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게 0이라고 생각해. 이것은 다 y는 y의 값을 말하는데 0이라고 생각을 해봐. 0. t가 사실은 y의 값이라고.
그래서 0이 위에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은 하나가 되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3개가 되니까 여기가 0이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서 올라가면 뭐가 되겠니? 한 개. 위에서 내려오면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3개. 따라서 어쩐다? 이 조건은 언제나 만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y는 0이다라는 그러면 이 놈은 누구의 어떤 직선이냐면 당연히 누구의 직선이 돼? 당연히 직선의 직선이 되는 거지. 이 놈의 값이란 말이지. 이 놈의 값.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x축 0 여기도 0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야 되지. 자 여기를 자 만약에 2를 대입하면 여기 값이 얼마가 돼? 4가 되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1이 돼야지만이 끊기고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이면 여기가 4가 되는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1 대입하면 얼마냐고? 4라고. 근데 왜 꼭 1을 대입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봐. 여기에 지금 만나는 점이 누군가가 있을까 아니야? 누군가는 있겠지. 그런데 이 놈이 직선하고 곡선의 끝 지점이야. 끝 지점이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여기가 지금 0일 때 0이 되니까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겠지. 네. 자, 만약에 그래. 그러면 이거의 값은 지금 현재 얼마지?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1은 이거잖아. 잠깐만요. 1이요. 그럼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너가 생각했을 때 뭐가 나와야 이게 6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의 값이 5가 되게 하는 값을 생각을 해줘야 돼. 1, 4, 2, 3. 아니 근데 여기는 어차피 나온 게 하나, 둘, 세 개, 3이밖에 나올 수가 없어. 4가 나올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3, 2가 나와야 돼. 아니 이게 작은 놈이고 여기가 작은 놈이고 여기가 큰 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큰 놈이 2가 되고 작은 놈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야 6이 될 수 있는 거라.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H4 즉 4였을 때 이거의 값 자체는 무조건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만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여기를 지나야만 된다. 그러니까 4가 나오기 위해서는 x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1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의 뜻이다. 네. 이해됐어? 한편 여기다라고 하는 이 지점은 뭐 어떤 값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참수의 식은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게 바로 fx가 될 수밖에 없지. 됐어요. 물론 여기서 알파의 값은 1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럴 때 1일 때의 값이 4가 돼야 돼. 네. 이 놈도 1일 때의 값이 4가 되니까 1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은 4가 되니까 1 빼기 뭐가 돼? 알파는 뿔마 2가 됐을 것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알파는 3이 돼야 되겠지. 근데 알파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3이 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는 x 빼기 얼마? 3의 전체 제곱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야. 뭐 어쩌다가 내가 이걸 써준 이유는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써준 거지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했죠. A, F7? 7이니까 정답은 뭐가 돼? F7. 1? 잠깐만. 7이면 16. 16이 바로 답입니다. 됐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봅니다. 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함수 fx에 대해서 f 뭐한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어떤 자연수 n과 뭐한다? 실수 p에 대하여 p는 0이 아니랍니다. 여기 자연수, 이건 자연수가 되고 뭐가 돼요? p는 0이 아닌 실수랍니다. 이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섰을 때 x의 n승 x분의 1의 값은 뭐가 된다? 4p의 값이 돼야 된답니다. 네. 아 깜짝이야. 나는 x분의 1만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속으로 fx분의 fx f의 x분의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뭐라고 정돼 있냐면 x가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무한대로 다갔었을 때 x의 n승 더하기 1분의 뭐하네? fx 더하기 2 x의 제곱 빼기 x의 값은 p다. 맞다? 분모가 x n승 플러스 x. 플러스 x인가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의 값이 뭐이더라? p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p이더라. 네. 이렇게 됐을 때 뭐한다?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면 됐습니다. 첫째 우리가 n 값 자체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1. 이게 2x가 돼야 되지? 네, EX. 2 분모는 거니까 2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도 그렇지. 마이너스 2p가 돼야지만 p의 값이 될 수가 있다고. 나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는데. 분자가 마이너스 2p요? 그렇죠. fx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 빼기 1의 값이 2x니까 여기가 2가 되니까 2분의 여기에 뭐가 돼? 2px가 ax 마이너스 x니까 a 빼기 1 2분의 a 빼기 1의 값이 p가 돼야만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2p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2p 플러스 1의 x 더하기 어떤 값 c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이 n의 값이 1이 됐을 때 이런 값이 돼야지만이 여기의 값이 뭐가 나올 수 있다고? p가 나올 수 있다. p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의 뜻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p가 나온 거 맞아요, 근데? 네. 그렇죠. 여기에 x 빠지고 p로 나눠지니까 p가 나올 수 있다. n의 값이 1이 될 때는 fx는 이렇게 돼야만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둘째, n의 값이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줄 알아? x의 제곱 플러스 x 이런 꼬림으로 p 마이너스 2x 제곱.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2. 빨리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p 마이너스 2. p 마이너스 2의 가로 닫고 x 제곱. x 제곱 그래야지만이 p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이거에 어쨌든 간에 위에서 fx를 구하든 밑에서 fx를 구하든 fx는 아니구나. 1일 때 1이 되면 다르지. 네. 1일 때 fx하고 2일 때 fx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뺑뺑뺑뺑. 뭐죠? dx 플러스 2 이런 어떤 fx가 돼야 되겠지. 이게 이제 fx가 돼야지만이 이 결과가 p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x가 뭘로 나갔을 때 무한대로 나갔었어.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x가 만약에 3이라면
x가 3이란 뭐가 돼? px 3px의 3소 뭐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나오겠네. p px 3승. x의 3소 뭐 땡땡땡땡 뭐 이런 어떤 형태의 값이 나오겠지.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자연수인가 어떤 실수 p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다. 모든 다함수 fx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제 이 d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오겠지. n이 3 이상일 때는 뭐 그런 형태. 뭐 한다? p 뭐 x의 n승 뭐 이런 뭐 어떤 땡땡땡땡 이런 꼴이 나와야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근데 이제 그 놈은 무조건 첫 번째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된단 말이죠.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 거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놈을 무한대로 나갔으니까 이거의 값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 일부러 x분의 1을 내가 p라고 하면 하고 x가 무한대로 나가니까 t는 0으로 나갔었겠지. 리미트 뭐가 돼? t가 0으로 나갔었을 때 뭐한다? x의 t의 n승분의 뭐가 돼? ft 이것이 뭐가 되더라? 4p 이런 꼴이 돼야 돼. 이 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 여기에서도 똑같이 n이 1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1이라고 생각하면 리미트 얼마가 돼? 이거예요. x가 0으로 나갔었을 때 x에 뭐가 돼? x분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t를 x로 갖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새로운 x인 거지. 이 x하고 이 x는 다른 x지. 근데 어쨌든 간에 x분의 뭐가 돼? fx는 뭐가 돼? 4p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분자 또한 x 앞의 개수가 바로 4p 꼴이 돼야 돼요. x 앞의 개수가. x 앞의 개수가 4p. 그러니까 얘는 없어질 것이고 x 앞의 이 개수가 4p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조건이 만족이 되겠지. 따라서 뭐가 돼? 2p 플러스 1의 값이 뭐가 돼? 4p가 된다. 따라서 p의 값은 뭐가 돼?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 갖다 대입하니까 이 fx는 어떤 꼴이 되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돼? 2x. 자, 그래서 f 지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마이너스 1이요. f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최종적으로. f 마이너스 1의 값의 합들? f 마이너스 1까? f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일단 되겠지. n이 1일 때. 둘째, n이 2일 때 한번 따져볼게. 2 대입해주면 뭐가 되냐고? 리미트 x가 0으로 나갔었을 때 x의 제곱분에 뭐가 되지? x의 제곱분에 fx가 아까 어디에 나왔더라? fx가 n이 2일 때 fx가 이거였네,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이 밑에 있는 이것도 0이고 얘도 0이 되겠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x가 0으로 나왔으니까 제일 낮은 차수만 중요한 거야. 높은 차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제일 낮은 차수가 뭐야? p-2 x의 제곱이 돼야 돼. 근데 이거의 값이 뭐가 돼야 돼? 4p가 돼야 돼. 약분 되고 뭐가 돼? 3p의 값은 마이너스 2. p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런 값은 다 제로가 되고 p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8x의 제곱 되겠지. 이게 지금 fx란 말이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지. 이해돼요? 자, 이제 밑에 걸 한번 따져볼까? 밑에 거 따지니까 뭐가 되냐? 리미트 x가 0으로 나갔었을 때 x의 3성분의 여기는 뭐가 돼요? px의 3승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p가 되는 거야. 근데 4p가 되라 그랬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제 3승 이상부터는 안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0이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겠네. 됐어요? 이해는 빠르네요. 이해만 하면 더 빨라요. 이해는 빠르세요? 다 됐거든요. 빨리 넘어가요. 그래요. 나 뭐가 좀 생각하라고 뭐가 적을 줄 알았더니 이해 다 됐어. 빨리 넘어가.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자, 16페이지 1번으로 가볼게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시오. 1번 뭐한다? fx가 뭐한다고? 2차 함수래요. 2차 함수. 이랬을 때 f 얼마? 5의 값을 구합니다. 자, 가를 봤더니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리미트 x가 어디? a로 나갔었을 때 x-a분의 fx의 절대치 마이너스 얼마? fx 이거의 값이 존재하는 실수 a는 이거의 값이 어떤 알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이런 a의 값은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값이 존재하시오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이 fx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f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값이 0이 돼요. 0이 될 수밖에 없지. 네. fa가 양수면 값은 0이다 라는 것이 돼요. 그러면 a가 어떤 수가 되든 상관이 없이 다 된다는 소리거든요. 좀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값이 다 된다는 소리야. 왜냐?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네. fx가 양수라면은 분자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라고. 근본적으로. 네.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런데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a의 값은 3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이게 양수라면 값이 0이라고 값이 나와버린다니까 언제나 값이 존재한다고 0으로. 그런데 그 값이 a는 3밖에 없으라고 했으므로 네. 그 말에 어긋난다 이 말의 뜻이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말의 뜻은 이 fx라고 하는 값은 항상 뭐가 돼? 음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섰을 때 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2 fx 이런 값이 된다. 근데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a의 값은 3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섰을 때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fx 이거의 값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f3은 반드시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3은 뭐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지. 0분의 0꼴이 돼야 약분을 시켜주고 대입해서 어떤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런데 f3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몇 개만 존재하래? 한 개만 있으라. 어디 3 하나에서만. 그러니까 봐보세요. 2차 함수의 그림이 최후차에서 혹시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와 있어? 어쨌든 간에 봐보세요. 0이라는 놈이 f3은 무조건 0이야. 예를 들어 f3이 0이야. f3이 0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3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항상 fx는 지금 음수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양수가 되는 놈이 존재할 거고. 그러면 음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양수가 되는 놈이 존재한단 말이지.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될 수 있는 놈은 분명히 3일 때 0이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의 뜻이야. F3은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는데 동시에 fx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것의 관계밖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의 뜻이야.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를 좀 지웁시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fx는 k의 x 빼기 3의 전체 제곱, 물론 k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되겠지. 이런 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것이 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를 봤더니 뭐라고 정되어 있냐? 나는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리미터 x가 뭐로? 이거 b 맞니? 아, 네, B로. b로 나갔었을 때 뭐가 돼? fx 플러스 얼마? 2분의 f에 뭐가 돼? x 마이너스 2 f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f에 x 마이너스 2다라는 말은 당연히 위에 이 분자는 뭐가 돼? x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k의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여기는 k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네. 이런 꼴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fx 플러스 2가 되고 리미트 x는 b로 가시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의 값이 지금 어쩐다는 소리니?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 분모를 잘 봐. 분모를 봤더니 원래 fx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놈을 뭐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원래 2였는데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분모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지만이 되냐? 2개가 존재해야만 되는 거야. 그럴 때 분자 또한 두 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2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2개가 있어야 돼. 아, 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행동은 뭐야? 약분을 시켜서 또다시 대입하는 거지. 0분의 0꼴을 소거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극한값이 언제나 나오는 거지. 네. 이 값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놈은 어떤 거하고 5와 x 빼기 5와 x 빼기 1이란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2를 했을 때 여기에다 뭐 여기다 그러니까 fx 플러스 2 fx 플러스는 k 뭐가 돼?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여기에 2를 대입하면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고. 2를 갖다 대입했죠. 아니면 5 갖다 대입했죠. 얼마가 돼? 4k 플러스 2가 제로가 돼야 된다고.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fx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얼마? 3의 전체제곱.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 값을 구하자는 게 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5의 값을 구하면 f 5 대입하면 되죠. f5는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2 5 대입하면 2가 되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2 맞잖아요. 답은 마이너스 2 있네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추론해 가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본인이. 이건 뭐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이 정도 설명을 이 정도 자세하게 좀 알아먹어야죠.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3번으로 갈게요. 3번. 아, 근데 저 3번은 기억 니은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디귿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디귿을 왜 말인지 몰라요. 나 진짜 어처구니 아니 없네. 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결론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네. M이 뭐라고? M이요? 네. 아니, M이 뭐라고 나와 있냐고, 이씨. M이 아 정수 M. 그게 답이야, 그게. 뭐라고? 감소가 되게 하는 정수 M이, 오로지 존재하는 정수 M이 뭔가 이 말의 뜻이라. 아 지금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됐어? 정수 M은 그 말을 너가 지금 빼먹어서 지금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니은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니은의 값을 잘 해봐서 그렇게 항상 증가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값은 오로지 M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즉 뭐라는 소리니? G 마이너스 1이 G 제로보다 크고 G 마이너스 G 제로는 G보다 커요. G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우리가 G를 대입해서 그러면 이제 값이 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오던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가 뭔가 나오던데. 설명 안 가면 해드릴게요. 네. 해드릴까요? 네. 봐보세요. 이 gx라고 하는 게 지금 fx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당연히 x가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x라고 생겼고 x가 1보다 컸을 때는 뭐가 돼? x 더하기 p라고 이야기하고 이 gx는 뭐라고 했냐? x가 뭐한다? t에 이게 오른쪽일 때는 네. fx를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뭐한다? 리미트 x가 t에 자극할 때는 f에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해서 뭐한다? 이 값을 극한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게 한 값이 바로 g, x가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네.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나는 이 t의 결과가 뭐한다? t의 결과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았을 때, 작거나 같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둘째, t가 뭐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이건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세 번째 뭐 한다고? t가 지금 무슨 말이니?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얘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이 되지?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이거죠. 네. 지금 뭔 말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라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하고 f0야. 모두 다 1보다 작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거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gx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t 플러스 p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사이일 때는 위에 것은 이거 색값은 이걸로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여기는 하나는 t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0.5 대입하면 얘는 1보다 크니까 얘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t 플러스 p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t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여기는 잠깐만. 여기는 2t가 되는 거죠. 2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도 위에 거로 대입하고 얘도 위에 거로 우리 해야 되니까 당연히 2t로 문제를 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거 봐볼게요. t가 지금 뭐보다
t가 1, 이게 1이 돼야 되죠. 1. 그래서 t가 이제 1보다 컸을 때 여기다 1보다 큰 놈 대입해주면 당연히 얘도 1보다 2 대입해주면 당연히 뭐가 돼? 이것도 이걸로 하고 뭐가 되고 t로 하고 잠시만요. t가 1보다 큰 놈을 해야 된다니까. 답아니야. 1보다 큰 놈. 1보다 큰 놈을 하면 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 t 플러스 p가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1보다 큰 놈을 대입하니까 3 대입해주니까 여기는 뭐가 돼? 역시 3의 플러스 이걸로 해줘야 네. 되겠지. 이걸로 해줘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역시 뭐가 이름을 돼? 해요. t 플러스 p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2t 플러스 p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t의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뭐가 되더라고? t다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t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돼요. t라는 값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t는 이 p의 값이 양수면 얘도 증가, 여기도 2p가 되겠죠. p다 p니까 2p. 그래서 우리가 양수가 되면 이가 위에서 얘가 크고 얘가 위에서 얘가 크고 얘는 다 뭐가 되고 당연히 이 t는 이렇게 되니까 증가함수가 되고 얘는 증가함수 이거보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역시 증가하고 얘보다 얘가 더 크지. 증가함수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뭐한다?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이야. 이게 바로 뭐한다? 니은번에 p가 양수였을 때 t의 값이 증가하면 gt의 값도 증가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했다 이 말의 뜻이에요. 내용이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귿을 보니까 gl의 값이 g의 m 플러스 1보다는 크고 g의 m 플러스 2보다만 큰 뭐한다? 정수 n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m의 값을 실제로 마이너스 1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g 마이너스 1이 g 0보다 크고 g 1보다 더 큰가?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이놈이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g 제로는 제로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p가 되나요? p? 네, P. p. 그 다음에 1은 뭐가 돼요? 2p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는 값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의 뜻이라. 물론 이제 p의 값은 당연히 무슨 수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라. 네. 그러니까 p는 뭐한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 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최소의 정수는 뭐가 되냐고. 최대값 뭐가 되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요. 근데 m은 m에다가 왜 바로 마이너스 1을? 자, 예를 들어서 m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차피 정수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G0,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G1, 그 다음에 뭐가 돼? G2 이거잖아요. G0다라고 하는 것은 G0는 어디에요? G0는 2P 플러스 P. 제로는 여기에다 대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P가 되겠지. 네. G1은 역시 P가 돼야 되니까 역시 똑같으니까 성립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근데 1을 대입하면 2를 한번 대입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당연히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G1, G2, G3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다 이거의 값이 지금 뭐예요? 이거의 값이 뭐가 돼요? 다 1보다 크다라는 거, 이것은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는 2 더하기 P가 될 것이고요. G2다라는 말은 2, 3은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4 플러스 2P. 뭐가 돼요? 4 플러스 2P. 4 플러스 2P?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6 플러스 2P.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 더 클 리가 없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런 조건을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가야지만이 플러스 1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입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값 자체가 지금 1이 되게 하는 그런 값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이거의 값이 1이 되게 하는 값을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 값이, 이 정의역의 값이 이 범위였을 때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될 때와 이 값이 1이 될 때, 즉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질문, 이 오른쪽 거 풀었어요? 아니요, 오른쪽 안 풀었어요. 아 빨리 푸세요. 아 열받게 하지 말고요. 이거 오른쪽 그게 아픕니까? 이거 하고. 아 빨리 좀 푸세요. 먼저 말 길게 말해봤자 뭐합니까? 그 푸는 동안 잠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3분 이상, 그래 5분. 말 길어봤자 5분 이상 안 기다립니다. 모르겠어요. 벌써 그게 나와버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fx다라고 하는 게 x의 3선 ax의 제곱 bx 더하기 얼마? 4.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개의 정수 a, 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야.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다가섰을 때 fx분의 f의 뭐가 돼? 2x 더하기 1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네. 존재한다. 이게 알파를 써놓으니까 뭘 쓰기가 되게 애매하네. 아무튼 존재한다. 이거의 값이 어떤 값으로 그 값이 뭘지 모르지만 네. 그 값이 존재한다. K로 쓰면 좋겠네요. 존재한다. 이랬을 때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분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값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수학은
그 결과가 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분자도 0이 되면 0분의 역거리 표를 소거한 다음에 또 대입해도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할게요. 뭐라고? 여기다 써드릴까요? 분수함수의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뜻은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한다? 분모의 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조건이 내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가 돼야 되냐? 짝수차 함수가 돼야 돼. 무슨 함수가 돼야 돼?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면 는 0이 되게 하는 건 존재하지 않겠지. 혹은 뭐 이렇게 된다. 4차 함수, 6차 함수, 8차 함수 이런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한다? 분모의 다항함수. 분모의 다항함수가 뭐한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기함수여야 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기함수여야 한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기함수가 아니라 우함수지, 우함수. 그렇지? 우함수가. 전제 조건이 분모가 만나지 않게 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우함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우함수가 돼야지만이 안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우함수여야 한다 이 말인 것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fx가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할 수가. 3차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 이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모가 는 0이 되게 하는 그 값이 어떤 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뭐 그 값을 너 마음대로 뭐 베타라고 놓든 알파라고 했으니까 x가 뭐 알파로 다가선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알파의 값은 모든 실수라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특이한 값을 우리가 뭐 베타라고 이야기를 뭐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지.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돼? 여기서 이 알파는 모든 실수라고 지 마음대로의 값이 아니야. 근데 뭐한다?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f 베타는 반드시 제로가 돼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면 분자가 값이 존재해버리면 어떤 상수로서 값이 존재해버리면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k의 값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의 2베타 플러스 1 또한 0이 돼야 되므로 베타와 2베타 플러스 1의 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이해돼요? 아니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아니면 이거 보세요. 이것이 0이다. 이게 0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대입했다 하고 2베타 플러스 2를 대입했더니 0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또 2베타 플러스 2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되겠어? 2에 2베타 플러스 2를 대입해도 이것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4베타 더하기 얼마? 3도 0이 돼야 되고. 똑같이 갖다 대면 뭐가 돼? 8베타 플러스 7도 0이 돼야 되고 16베타 플러스 15도 0이 돼야 돼. 만약에 이 값하고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다르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몇 차 함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소리죠. 이게 서로 다 다르다면.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다른 따르면 근이 하나, 둘, 셋, 뭐 무수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값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거나 혹은 이 값이나 이 값이 같거나 뭐 같아야 돼요. 어쩌든 간에.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떤 걸 갖다 놓고서 문제를 풀어도 아마 이 베타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베타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일단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니? F-1은 제로가 된다 이런 소리겠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제로?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4는 제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B의 결과는 뭐가 되니? B의 결과는 A 더하기 3이 되겠지. 따라서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정수 AB입니다.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의 x 더하기 얼마? 4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조립제법. 1, A 더하기 얼마? 3, 4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A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제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A 빼기 1에 x 더하기 얼마? 4 이런 꼴을 돼야 돼. 이게 뭐라고? fx라는 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당연히 fx가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이 값 대신에 이제 2x 더하기 여기 x 대신에 2x 더하기 2를 또 대입 한번 해봐 볼게요.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0분의 0를 좀 소거하려고 지금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x 더하기 1분의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x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에 x 더하기 얼마? 4가 되고 분자는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분자도 이제 여기다 원래 뭘 대입해야 돼? 2x 더하기 1을 대입해야 돼. 2x 더하기 그럼 뭐가 되지? 2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아니 이 x 대신에 2x 더하기 1을 대입했다고. 그러면 2x 플러스 2가 그러니까 이 부정되고 x 더하기 1이 된다고. 이해됐어? 네. 그러면 여기 뭐가 돼? 2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에 2x 더하기 얼마? 1 더하기 얼마? 4 이런 형태가 돼. 그래서 리미트 이제는 x에 알파를 딱 갖다 대입 이제 갖다 우리 대입할 거야. 그래서 0분의 0을 이제 소거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알파를 내가 대입했을 때 분모가 뭐가 돼버리냐? 0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다면 이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가 될 것이라고? 언제나 극한값이 이 분자가 0이 되든 말든 어떤 수를 대입하든 뭐가 되든 말든 어쩐다? 모든 극한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K로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값이 무슨 꼴을 가지면 돼? 이놈아 이렇게 가지면 된다고 이렇게 네. 는 0이 되게 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고 허근을 가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의 근을 가지면 된다. 따라서 뭐가 돼? A 빼기 1 빼기 4 A 빼기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A 빼기 5 A 더하기 3 A의 값은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되겠지. 땡땡땡땡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니? 네. F1을 구해주면 2에 1 플러스 A 빼기 1 더하기 4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 8A가 되니?
8A가 되지, 그렇지? 2A 아니에요? 아, 이거 없어지고 이놈아. A 플러스 4. A 더하기 4. 2에 A 더하기 4. 8 플러스 2A. 뭐가 돼요? 8 플러스 A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이거. 4를 대입했어요. 4는 대입해야 되겠지. 8에 16. 정답 뭐가 돼? 16이란다.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 말을 결론을 맺어주면 그리고 뭐 한다? 허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결론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날 거냐면 14일을 만날 건데요. 이게 14, 15, 20, 22일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중간에 뭐 하면 모를까.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무조건 2장을 할 겁니다. 4, 2, 3이요? 예, 2, 3을 할 거고, 일요일 날 한 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강하고 한 강하고. 그럼 끝은 낼 수 있어요. 22일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왜냐면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어서요. 이게 충분히 2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저녁에 자면서 어떻게 하면 끝낼까 그 연구를 좀 해보느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일주일 내내 시간이 있어서 2강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이게 21일 날 그렇죠. 14일 날 수업할 때 2강하고 1강하고 2강하고 1강하면은 딱 끝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강을 해보셔야 됩니다. 2강을. 이게 내가 일요일 날 강의 2개를 해오라는 건 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예, 하루 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오시면 아마 끝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은 지금 너 미적분의 시험을 보려면 미적분에 이번에 급수까지 나오니? 네, 급수. 아니, 급수까지 나오면은 이놈아 너 지금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게 지금 거기를 극한을 배우긴 할 건데. 저희 첫 수업밖에 안 했어요. 그럼 언제 끝내고 언제 모의고사 보게 지금 만들어준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웃긴 놈들이네.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번에 시험을 어떻게 하든 잘 봐서 한번 그래도 한 78점 받고 1등급에 이 말 한번 드려야지. 왜냐면은 재학생만 볼 때는 78점이 1등급일 때가 꽤 있었거든. 제일생 느낌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재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점수가 엄청 낮더라고. 해마다 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78점이 1등급일 때가 있어요. 뭐 2등급은 60 몇 점이고 그게 2등급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뭔가 좀 필이 좀 받고 막 탄력이 받아야 공부할 때 막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3월 24일 날 어쩌면 시험을 좀 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지금 이야기를 옛날에 하다 말았었는데 시그마 뭐가 돼? K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뭐가 돼? K분의 1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된다 그랬지? 결국엔 영국. 발산한다는 거지. 잠깐만요. 왜냐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요. 5분의 1 더하기 네. 이렇게 쭉 가는데 처음에 1이고 이건 이 또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보다 커요. 3개 더하면 또 2분의 1보다 또 커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런 거보다 크다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 발산을 해요. 발산을. 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무한급수 중에 이게 무한급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한급수 중에 무한급수일 때는 뭐가 중요해? 무한수열이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뭐가 된다고?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무한급수의 값이 존재하면 무한수열은 뭐가 되냐고. 반드시 0이 된다니까? 그 중요한 걸 아직도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뭐라고?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면 네. 존재하면 무한수열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하지만 무한수열이 0이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이다, 발산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에다 리미터를 채워놓으면 뭐가 돼? 리미트를 채워버린 거. 0이 되잖아요. 얘는 무한대로 K는 무한대로 하면 얘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수열은 당연히 0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한급수가 발산한다니까. 말을 이해하라고. 무한급수가 급수는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게 한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뭐가 돼? S 무한대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라고? 무한급수라고 하는 건데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무한수열은 0이야. 그렇게 돼야만 돼. 하지만 무한수열, 자 얘를 나는 무한수열을 먼저 따져봤어. 무한수열이 0이라고 했어. 무한급수가 수렴이다, 발산이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라. 이건 시험 문제 100% 나오는 문제야 이놈아. 그러면 그거의 예가 이거란 말이야. K가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K의 제곱분의 1.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냐? 이 값은 당연히 1의 제곱,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땡땡땡땡 이런 어떤 형태야. 그런데 이것이 값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 이건 뭐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이게 계약 수학이라서요. 이 값은 6분의 파이 제곱돼요. 뭐 별로 묶어서 다 배우긴 하겠지만은 봐봐 이게 무한수열이 지금 뭐야? 0이잖아. 하지만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그러니까 무한수열이 0이고 무한수열이 0이지만 하나는 발산을 하고 하나는 수렴한다. 따라서 무한수열을 가지고 근데 무한수열이 0이 아니다. 그럼 뭐가 돼? 잠깐만요. 무한수열이 0이 아니다. 그럼 뭐가 돼? 무한급수는. 잠깐만요.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어떻게 되냐?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발산해요. 당연히 발산하죠. 따라서 무한수열이 0인지 아닌지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무한수열이 0이라고 해서 수렴이다 발산이다 말할 수가 없다. 단지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은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건 정확하다.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무한급수가 발생한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아까 정의가 있었잖아. 무한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그것을 배우는 뭐가 돼?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이거지. 하지만 무한수열이 0이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이다 발산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저기 미적분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 말을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예를 보여준 게 보통 이 두 가지인데 내가 옛날에 이걸 그냥 대학 수학에 가서 얘는 수렴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렴의 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라. 근데 너가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그냥 그 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구나. 그런 값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수렴이고 얘는 발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줘야 될 내용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날 오실 때 2장, 15일 날 1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요. 뭐 알겠지만 2장을 하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2장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전날 이거 아무리 백날해봤자 2장 못 끝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게 공부를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11일까지 무조건 1장을 끝내야 되고 이게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전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려면 너가 생각을 딱 해가지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물론 월화수는 내가 월요일 하면 화요일 할 수 있고 화요일 하면 수요일 할 수 있지만 수요일 날 지나면 이게 못해요. 그럼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서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